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망나니 같은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 한 번 잘못했다가 인생 꼬인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가난한 집안의 마지로 태어나서 항상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어요. 맨날 뭐만 하면 제가 가장 먼저 희생을 해야 했고, 어린 나이에 그게 그렇게 분통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나도 학교 다니고 싶고 공장 안 가고 공부하고 싶은데 오빠만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요. 하여튼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조금 일찍 결혼하게 되었어요. 집을 나오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황급하게 한 결혼이 제 발목을 잡았지요. 에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빠들과 제 동생들은 다들 자기 앞가림을 잘해서 다행이었는데 제가 문제였어요. 시집가서 아이 키우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저는 엄마로서의 인생은 잘 살았지만 여자로서의 인생은 별로였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날은 한순간에 지나가는구나. 찬란했던 나의 젊은 날들이 이리도 빨리 가다니. 아이 키우느라 좋은 시절 다 갔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남편의 사업이 나쁘지 않게 되고 있었어요. 번화가에서 남편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생들이 자주 오는 술집이었고, 저렴한 가격의 안주에 술 장사로 돈을 꽤나 버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야망이 강하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당신,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우리 아버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고, 아버지보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남편은 이상하게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욕구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동력이 되어서 남편은 죽을 듯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걸로 잘 된 거니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덕에 아이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하고 싶은 거 다 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제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잘 되다가 괜히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나 아무래도 장사에 수완이 있나 봐.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2호점, 3호점 안 내는 게 바보인 거지. 나 무조건 2호점, 3호점 내서 성공할 거야. 그리고 한 100호점까지 내서 프랜차이즈화 한 다음에 팔아서 떼부자 되어야지. 인테리어는 김 사장한테 맡기고 회계는 최 씨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 요즘 보니까 성수 쪽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성수 쪽에 하나 가게 내서 운영해 보려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자만이 심할까, 이 남자는. 뭐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이 다 있나 싶었지요. 당신,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잘 된다고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있는 곳 열심히 더 하는 거 어때? 나는 불안해. 괜히 당신이 사업 키웠다가 잘못되면 우리 집도 힘들어지니까. 아이 참, 당신은 당신 남편을 못 믿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누군데? 나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 성공시켰는데 2개는 못 시키겠어? 그냥 당신은 나만 믿어. 당신이야말로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서 바깥 물정을 모르겠지.
당신이 사업하는 사람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한 사장은 물 들어올 때 수제 막걸리집 4, 5점까지 내서 한 달에 5천만 원씩 번대.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다 한 거지 진짜. 뭔가 돈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고집이 엄청 세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그냥 못 이기고 넘어가는 척을 했습니다. 에휴, 그래도 뭐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마누라인 저는 응원을 해줬지요. 최대한 열심히 잘 사업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따끈한 집밥을 정성 들여서 해주었어요. 솥밥에다가 항상 밥 위에 남편이 좋아하는 은행 아래 누룽지까지 해서 한 끼 든든하게 먹이고 밖에 나가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안색이 거의 잿빛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대체 무슨 일이야?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니야, 잠깐 일이 생긴 거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금방 해결될 거야. 그 이후로 남편은 바쁘다고 가게에서 숙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어요. 저로서는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남편이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지?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게에 제가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 가게 아주머니가 아이고, 남 사장 요즘 자금 문제로 너무 안색이 안 좋아졌어. 우리 남편이 간암에 걸렸는데 얼굴이 시커멓거든. 딱 그런 사람 같아, 얼굴빛이. 어쩌면 좋아? 사업 확장한다고 동업자 모으고 투자금까지 받았는데 동업자 한 명이 그 돈을 홀라당 들고 도망가고 잔금 못 치르게 되니까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든 것도 날아가게 생기고, 남 사장 어떻게 하면 좋아? 좀 잘 위로해 줘봐. 아주머니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줄 알고 술술술 말한 거였어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당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바로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나는 몰랐네 정말로. 아니 참. 아휴.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들은 빚만 해도 거의 3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죠. 일이 좀 꼬였어.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최 사장한테도 급전 빌리고 했으니까 돈 필요한 곳은 금방 막을 수 있을 거고 고깃집도 오픈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오픈은 무슨 5개월간 월세만 내고 공실로 있다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냥 폭삭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아예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돈이랑 가게 전부 다요. 남편에게 남은 것은 1호점 뿐이었어요. 1호점 술집. 하지만 그것도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출이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현금 장사라서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현금이 있어야 해요. 현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호점, 3호점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써버리고 빚만 있으니까 정말로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정말 이거 내가 염치 없는 부탁인 건 알지만 장모님네 댁
담보대출 받아서 돈 좀 땡겼으면 안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잘 사시니까 여보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시아버님한테 돈 빌리면 되잖아. 아니, 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우리 엄마 시골집까지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저는 내심 섭섭했어요. 우리 엄마는 쉽게 생각하고 자기 아빠는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티가 나는 듯 했거든요.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나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 거야. 절대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안 그래도 나를 인정 안 해주시는 아버지인데, 만약에 내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아빠가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 제발, 나 이제 남은 것은 자존심 하나야. 아빠에 대한 나의 자존심 좀 지켜주라. 일단 1호점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한평생 벌어서 죽기 직전까지 보금자리로 쓰려고 인테리어도 싹 하고 정말로 야무지게 지은 집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걱정이 되었지요. 그러다가 오빠에게 말을 하니 오빠가 엄마에게 전해준 거였어요. 엄마, 옥순이 남편이 사업으로 힘드나 봐. 그래도 옥순이 남편이 우리 힘들 때 도움도 많이 주고 엄마 아플 때 병원도 모시고 갔잖아. 그 정을 생각해서 돈 좀 마련해서 주든가 아니면 담보대출 받게 해줄까? 우리 엄마는 제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도 제 오빠 말은 무조건 듣거든요. 그래? 남서방이 나한테 잘해주긴 했지. 나 다리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항상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집에 보내고 용돈도 넉넉히 줬잖니. 엄마는 아들이 남서방을 도와주자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면 남편에게 우리 엄마가 곤란할 것 같대. 당신 아버님한테 부탁해봐.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오빠의 말을 듣고 알겠다고. 남서방은 사업 수완도 좋고 경기 안 좋은 거 지나가면 다 잘 될 거니까 일시적으로 돈을 대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 집을 담보로 해서 제 남편은 억대의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걸로 다시 1호점을 유지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이미 사업 망한 게 있어서 적자도 장난이 아니었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아이 등에 업고 설거지 일을 했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네. 누가 그러던데 내가 결혼복이 너무나도 없어서 참 말년이 우울하다고 하던데 이걸 말한 거구나. 에휴. 한탄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애가 순해서 일하는 동안 가만히 있었고요. 하여튼 애한테 미안해서 저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어찌되었건 제가 노력해야지 저희 가족이 무릎 꿇고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놈은 장모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돈 가지고 성공해서 장모님 호강시켜드릴게요. 제가 누구예요? 남서방이잖아요. 남서방은 뭐든지 성공시키고 남들과는 다르잖아요. 남서방은 특별하잖아요. 어머님, 저 믿으시죠? 꼭 성공해서, 기필코 성공해서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에휴, 됐네, 남서방. 내 딸이 첫 딸로서 동생들 책임지느라 고생 많았어. 그러니 남서방이
꼭 성공해서 내 딸한테 호강 좀 시켜줘. 내 딸 열심히 살았어 정말. 지 오빠 등록금도 일해서 대줬으니 내가 남서방만 믿는다. 그래서 내 집 내어준 거야. 알겠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그렇게 엄마의 집을 담보로 수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이게 상상도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정신 못 차린 남편놈은 그 돈을 가지고 1호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1호점을 버리고 새로운 지점을 다시 열겠다고 준비한 거였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뭐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당신 2호점이랑 3호점도 다 망해서 그것 때문에 빚이 수억이니까 엄마가 그래서 당신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야. 미치겠네. 그래서 돈 빌렸으면서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하지 않아? 1호점에 가서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열받아서 소리를 빡 질렀어요. 제 남편은 제가 진심으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니까 약간 무서웠나 봐요. 제가 진심으로 짜증내는 것을 느낀 거죠. 화가 난 제가 이제는 그만해라 좀. 지겹지도 않아? 난리를 치니 남편놈도 결국에는 깨갱했고 알겠어. 나 확장 안 해 이 돈으로. 어머님, 장모님 돈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날려버리겠어. 무조건 1호점 지금 현금 부족한 거 이걸로 채울 거고 나머지는 빚을 갚든지 해야지. 너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그렇게 남편은 그냥 1호점 살리는 데 집중하는지 알았어요. 아무래도 돈이 생겼으니까 숨통이 트일 것이고 그렇게 잘 일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지요. 전 속아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빨리 아산병원으로 와. 지금 엄마 쓰러져서 중환자실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쓰러졌다고? 그게 정말이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빠는 와서 상황을 파악하라고 빨리 병원에 오라고 했지요. 제가 택시를 타고 급하게 가보니 엄마는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였어요.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벌써 가버리면 어떡해. 어떻게 하냐고. 지금 갈 때가 아니야. 하지만 의사는 예후가 안 좋습니다. 뇌출혈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환자분께서 쓰러지시고 1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못 받으셨어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 지 오래고 이송되다가 심정지도 한번 오셨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쿵 했습니다. 우리 엄마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하고 이번에는 남서방한테 돈 빌려주느라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했을 텐데 신경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하필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엄마랑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모든 저의 행동들이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요. 그렇게 저는 응급실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부디 엄마가 좋아지길, 엄마가 다시 회복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의 기도가 통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엄마는 호흡기에 의지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세상이 떠나가라 대성통곡을 했지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울해서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빠와 동생들은 저를 위로해주고 저는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었죠. 그런데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사단이 난 거였어요. 와, 아직도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끼쳤지요. 제가 장례식장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또각구두를 신고 제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손님인지 몰라서 그냥 멋쩍게 인사를 하고 맞절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속으로 저 여자는 뭔데 사람을 위아래로 쳐다봐? 나 참 어이가 없네. 뭐 하는 여자야? 기분 나빠. 안 그래도 상당해서 우울해 죽겠는데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 있어? 그렇게 육개장 한 그릇을 대접해드리고 다시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허리가 너무 찌뿌둥하더라고요. 빈소를 하루 동안 함께 지켜주시기로 한 시어머님이 좀 쉬다 와. 아무래도 어머님 발인까지 자리 지키려면 정말로 힘들 거야. 저는 그래서 아버님 덕분에 빈소 밖으로 나가서 숨을 고르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은 뒤 바람을 쐬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상계단에서 들려오는 한 남자와 여자의 스킨십 소리. 저는 누가 이런 곳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야? 때랑 장소는 가려야지. 진짜 미쳤나? 기분 더럽네. 그때 그곳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빚은 내가 안 갚아도 되고 나 마누라랑 이혼하고 우리 둘이 하와이 가서 살자. 어디 멀리 떠나자. 어차피 고깃집 1호점 매각시키면 2억 정도 나오니까 장모 명의로 빌린 돈 수억이랑 해서 해외로 가면 평생 쉽게 살 수 있을 거야. 먹고 놀면서. 오빠, 진짜 이번에 이혼하는 거지? 나도 유부남 만난다는 게 자꾸 찝찝하고 우울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나 오빠만 믿는다. 알겠지? 그 둘의 대화는 영락없는 불륜 남녀의 대화였어요. 저는 충격에 정말로 발부터 머리 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남편놈이 엄마한테 빌린 돈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 꼬시고 우월감을 느끼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린 것이었고 저랑 이혼하고 상간녀랑 함께 살림 차리려고 한 거였어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냥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 집 담보대출 받아서 가까스로 정말 어렵게 힘들게 마련한 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것보다 더 힘든 배신이었고 그래서 저는 손이 떨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정도로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바로 빈소로 달려가서 아버님한테 통곡을 하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아드님이 여기 빈소까지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저 몰래 비상계단에서 스킨십하고 난리가 났네요. 제가 이걸 엄마 상당한 날 알아야겠어요? 아버님,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님. 아버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놈 사업 살리겠다고 우리 엄마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놈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상간녀랑 해외로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제가 펑펑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정말이냐? 아니, 이게 정말 미쳤구나. 나는 사돈 명의로 내 아들이 돈까지 빌린 줄은 몰랐다.
돈이 필요한 애라면 나한테 말을 했을 텐데. 제가 남편한테 말하니까 아버님한테 돈 빌리면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고,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님한테 인정받을 거라고 해서 아버님한테 돈 안 빌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돈 빌려 쓰면서 결국에 제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네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님에게 제 심정을 털어놓으니까 그나마 낫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무척이나 화가 난 아버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빈소를 나가 남편 놈을 찾으러 갔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비상구 계단 쪽을 가리키니 아버님은 발로 그 문을 쾅 차면서 열었어요. 그러자 그 두 년놈들이 저와 아버님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자는 몸을 추스르고 남편은 벙찐 상태로 아니, 아버지, 어리 빠진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아버님은 손을 올려서 남편 놈의 뺨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고 남편은 고개가 반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아주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니한테 돈 빌려준 장모 장례식장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살다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보고 내 이야기는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터지니? 아이고, 정말로 미치겠다 미치겠어. 제가 손으로 가슴을 팍팍 치면서 억울해서 하소연을 하니 아버님은 남편의 얼굴을 양쪽으로 주먹으로 번갈아 날렸어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 해명할게요. 이건 오해예요. 정말로 저 억울합니다. 순간의 실수였고 진심은 이게 아니에요. 순간의 실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는 그만 짓거려라. 어디서 사람 열받게 만들고 있어? 네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는 네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착실하게 사는 줄 알았더만 아주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구나.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거라. 그리고 아버님은 남자로서 쓸모도 없는 거 달고 다니지 말고 하면서 구둣발로 남편의 가랑이 사이를 빡 찼습니다. 남편은 아파서 떼구르르 비상계단 밑으로 굴렀고 상간녀는 오빠 하면서 따라가더라고요. 하지만 한성격하는 아버님이 그 꼴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당연히 그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 술집에서 일하던 애면 얌전히 술집에서 일을 할 것이지 어디서 인생 역전하려고 남의 여자 남편을 건드려서 간도 크게 장례식까지 와? 너네들이 완전 범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니? 절대 아니다. 어디서 지금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거라.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위자료랑 민사소송으로 나갈 돈 야무지게 가지고 있어라. 알겠니? 아버님이 소리를 치자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내 인생 망했다 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아버님은 며느리야, 내가 대신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것 같아. 나도 너무너무 괴롭구나.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성공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도 강하고 안간힘을 써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놈이었는데 그게 이런 참사를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너무나도 힘들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아직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녀석은 지옥에 사는 것처럼 살아있는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어머님 빈소 잘 지키고 있거라. 하면서 남편 놈을 대신해서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모르고 계셨으니까 잘못 없으시죠. 그래도
저에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엄마 빈소 지키고 있을게요. 아버님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제 남편의 귀때기를 잡아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남편 놈은 원숭이처럼 낑낑 소리를 내며 끌려가더라고요. 지 아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루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지친 상태로 어머님의 빈소를 지켰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왜 항상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는 것인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하지?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나 너무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인하러 가기 전에 장례식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돈은 내가 다 내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리무진도 하고 수의복도 최고로 좋은 거 하거라. 내 아들 때문에 네 마음에 상처 건 거를 생각하면 내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구나. 그렇게 아버님은 비용을 전부 다 감당하신 후 결제를 하셨고 저는 엄마의 발인까지 무사히 끝내게 되었어요. 집으로 와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으니 아버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돈 뭉치를 건네더라고요. 아들에게 물어보니 총 수억의 돈을 장모님에게서 받아냈다고 하더라. 내가 대신 갚아주마. 그리고 이자도 조금 넣었다. 그나마 이걸로 돌아가신 안사돈과 며느리 너의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아버님, 미안하다. 내가 아들놈을 괴물로 키웠어. 어떻게든 이 녀석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구나. 아버님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괜히 아들이 잘못해서 부모까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전 이혼 선언을 하고 아버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랑 살지 못할 것 같다고요. 아버님도 당연히 이혼하라고 하면서 되려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바로 이혼소장을 쓰게 되었고 증거는 차고 넘치고 아버님도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고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에휴, 저는 그렇게 숨을 푹 쉰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나마 다행인 게 빨리빨리 이혼 진행이 되어서 제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지요. 그리고 바로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도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고등학교 때 가출해서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힘들어서 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 인생 역전하려고 그렇게 꼬리를 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둘은 아주 환상 속의 나라 하와이에서 사는 상상을 하면서 현실 도피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소송해서 저는 상간녀한테 3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은 필요 없으니 내 마음의 상처를 니네가 좀 위로해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속상했지요. 그러다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 있고 입술은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남편 놈을 마구잡이로 팼고 그 후유증으로 얼굴이 띵띵 부은 거였어요. 저는 초록 괴물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멍으로 도배가 되어서요. 너무 놀라기도 했는데 속으로 솔직히 꼬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남편복은 없지만 시댁복은 있구나. 그나마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댁이 있어서 이렇게 억울한 것도 풀고 내가 손 안 대고 복수할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님한테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이 대신 갚은 엄마의 빚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네요. 남편놈 잘못 만났다가 저도 인생 구렁텅이로 빠질 뻔했고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날 비상구 쪽으로 안 갔으면 평생 동안 남편의 외도 소식을 몰랐을 거고 나중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혼당하고 엄마 돈은 그놈이 낼름하고 저는 억울했겠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외도를 미리 발견하고 참교육을 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아버님이 그때 비상계단에서 그놈의 가운데를 발로 빡 차가지고 그놈 자식 결국 남자 노릇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하긴 그딴 거 달려봤자 뭐 하겠어요. 아주 지가 함부로 더럽게 몸을 굴린 대가지요. 저는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좋았습니다. 그래, 그놈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안 됐어. 술집도 망하고 싸그리 다 망해버리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다. 잘 됐어, 진짜로. 제가 웃음을 크게 터뜨렸어요. 주변에서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 춤을 췄네요. 하여튼 저는 1년간의 마음고생 끝에 그놈이랑 시원하게 이혼하게 되었고 다행히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은 그나마 행복하고 소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네요. 참 오랜 시간 고생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돌아가신 엄마를 따라서 나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상처는 아물고 조금씩 저에게도 내적인 힘이 생겨서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지금은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건가 봐요. 저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하고 글을 쓰고 제 감정을 상술하는 것 자체로도 저에게는 치유의 과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힘드신 분이 있다면 글을 쓰거나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터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칠게요. 길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바라고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뭘 하시든 행복하세요. 돈 버는 것, 운동하는 것 모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믿어요. 힘드신 분들도 언젠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